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목쌤의 5분 역사 대한민국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련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던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기울기 시작해 미국, 영국, 소련 연합국에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1943년 승리를 눈앞에 둔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을 합니다. 카이로 선언이란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에 대해 회담한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이 패한 뒤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치 독일은 수도 베를린까지 포위당해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자살하며 패망합니다. 반면 일본은 이 소식을 듣고도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단 한 발의 원자폭탄은 32만의 시민과 도시 전체를 증발시켰고, 이틀 후 나가사키에 다시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다음날 연합국의 대표, 영국의 처칠, 미국의 아이젠하워, 소련의 스탈린은 포츠담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일본의 패망 후 한국이 독립국임을 인정합니다. 결국 8월 15일 낮 12시 일본의 왕 쇼와는 무조건 항복을 발표합니다. 이 8월 15일 아침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엔도 유사쿠 정무총감에게 다음의 것들을 요구합니다.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하고 서울의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하며 우리의 정치운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등입니다. 다음날 8월 16일 형무소에 있던 우리 정치범과 경제범들이 풀려나자 사람들은 비로소 일본이 패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진 속 마포 형무소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광복의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여운형은 조선 건국동맹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하 건준으로 조직해 새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합니다. 여운형의 건준은 일본의 재산과 토지를 접수해 다시 조선인들에게 돌려주고 일본 경찰이 없는 자리에 치안대를 결성해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전국에 좌우로 나뉜 50여 개의 정치단체가 생겨나 광복 후의 모습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무질서 속에 다음 달인 9월 서울에는 미군이, 평양에는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나누고, 남쪽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북쪽에는 소련식 공산주의를 도입합니다. 사실 이는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절반가량 나누기로 이미 합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강대국들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분단이 되었습니다. 미군은 건준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10월에는 이승만이, 11월에는 김구가 입국합니다. 12월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대한민국의 독립 문제를 다시 논의합니다. 이것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로 줄여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 부릅니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합니다. 신탁 통치란 조선인들은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 당분간 우리가 대신 통치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우익인 김구와 이승만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 즉 반탁 운동을 펼칩니다. 반면 좌익 세력들은 신탁 통치에 찬성해 두 세력은 대립이 격해집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좌우 합작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는 좌냐 우냐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반탁을 중재하던 송진우라는 사람은 암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미군은 한국 통일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1946년 3월 미소 공동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나 미군은 한반도가 자본화되기를, 소련은 공산화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해결할 수 없는 혼란 속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연합 유엔에 맡깁니다. 한편 좌우 합작 운동을 이끌던 여운형도 의문의 암살을 당하니 좌우 합작 운동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소련이 김일성을 시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듭니다. 즉 북한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신탁 통치에 찬성한 것이었고 하나의 단결된 조직이 되어 한반도의 공산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맛보자마자 다시 분단이라는 비극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